분명히 밥 먹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오전 11시 점심 약속이었죠. 그런데 계산서를 보니 음식값 72,000원, 술값 7만 원. 술값이 밥값이었던 거죠. 문제는 이 술 14병을 저 빼고 셋이서 드셨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모임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미나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끼리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어때? 동네 엄마들한테서 연락이 왔을 때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 엄마들은 아이가 새로 다니기 시작한 학원에서 만난 분들이었어요. 아직 2, 3개월밖에 안 된 사이였죠. 서로 통성명 정도 그러니까 얼굴만 아는 정도의 대면대면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술을 못 마셔요. 체질상. 사실 이건 단순히 체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암 투병을 했었어요. 수술을 받았고 그 후로 의사 선생님께 엄격하게 주의를 받았죠. 술은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고. 사실 몇 년 전에 암 투병을 했어요. 건강상 이유로 술을 아예 못 마십니다. 엄마들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냥 술을 싫어한다거나 안 마신다가 아니라 못 마신다고.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밤에 술자리에 끼어서 돈 몇만 원씩 더 내는 것도 별로였어요. 뭔가 엄마들이 밤에 술 먹으러 다니는 걸 보면서 좋은 꼴을 못 봤거든요. 저녁에는 아이도 챙겨야 하고 시간 내기가 곤란하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아, 그럼 낮에 밥 먹으러 가자. 점심때. 다른 엄마가 제안을 했어요. 응, 그럼 그게 좋겠다. 낮에 밥이면 괜찮지. 다들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그렇게 오전 11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점심 식사, 밥을 먹기로 한 거죠. 약속 당일 아침 한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차 있으시죠? 우리 태워다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그럼 제 차로 갈까요? 마침 제 차가 새로 뽑은 지 얼마 안 된 신차였어요. 우와, 새 차 샀어요?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하하, 그럼 제 차 타고 가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의도치 않게 대리기사 역할까지 하게 됐습니다. 엄마들 한 명씩 픽업하면서 닭갈비집으로 향했죠. 11시 30분쯤 됐을까요? 4명이 닭갈비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뭐 먹을까? 메뉴판을 펼쳤어요. 저는 생각했죠. 점심이니까 닭갈비 시키고 볶음밥 먹고 끝나겠지. 자, 우리 뭐 시킬까? 닭갈비 4인분이면 되겠지? 엄마 A가 메뉴판을 보며 물었어요. 응, 사인분 시키고 볶음밥도 나중에 시키자. 좋아요. 닭갈비를 주문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처음 제대로 만나는 거라 저는 어색했어요. 근데 애들 학원은 어때요? 잘 다니고 있어요? 우리 애는 그냥저냥 아직 흥미보다는 그냥 엄마가 가라니까 가는 거죠. 지은이 엄마는요? 저희도 비슷해요. 아직 적응 중이에요. 나이도 묻고 어느 아파트 사는지도 물어보고 이제서야 제대로 알게 되는 시간이었죠. 2에서 3개월 동안 학원에서 아이들 데려다주고 아이들 기다리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제대로 자리 잡고 앉아 얘기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 맞다. 사장님, 맥주 주세요. 엄마 A가 갑자기 손을 들어 직원을 불렀어요. 맥주요? 지금?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1시 40분. 아직 정오도 안 된 시간이었죠. 응, 닭갈비엔 맥주지. 한 잔만 먹으면 돼. 맞아, 한 잔씩만. 엄마 비화 씨도 동의했어요. 저는 술 못 마신다고 했잖아요. 그냥 음료수 주세요. 아, 맞다. 언니는 못 드시지? 그럼 음료수 하나요? 솔직히 그 순간 좀 찜찜했어요. 하지만 뭐 한두 병 정도야. 그럴 수도 있겠지. 저도 술을 못 마실 뿐이지 다른 사람들 마시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닭갈비가 나오고 맥주 4병이 함께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자, 건배. 건배. 3명이 맥주를 들고 부딪혔어요. 저는 음료수를 들고 가볍게 따라했죠. 닭갈비를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아이들 학교 얘기, 학원 얘기, 동네 얘기, 그런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죠. 그런데 맥주 4병이 금방 비워졌어요. 사장님, 맥주 4병 더요. 어? 또? 저는 속으로 놀랐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어요. 두 번째 맥주 4병이 왔고 또 금방 비워졌습니다. 사장님, 여기 맥주 더 주세요. 이번엔 6병이 왔어요. 저는 그저 음료수 한 잔으로 닭갈비만 먹고 있었습니다.
대화에 끼려고 노력했지만 술이 들어가니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술 마시는 엄마들끼리 더 신나게 떠들고 목소리도 커지고. 우리 남편이 말이야. 아, 우리 집도 그래. 술 마신 사람들 특유의 텐션이었죠. 저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나만 술을 안 마시니까 뭔가 분위기에서 혼자 떨어진 느낌이네. 시계를 보니 벌써 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2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던 거죠. 닭갈비는 4인분 다 먹었고 볶음밥도 4개 다 시켜서 나눠 먹었습니다. 아, 배불러. 더는 못 먹겠다. 나도 이제 그만 먹자. 닭갈비 4인분에 볶음밥 4개, 4명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어요. 아니, 사실 좀 많았죠. 다 못 먹고 남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맥주는 계속 들어왔어요. 사장님, 맥주 좀요. 제가 세어보니 총 14병이었습니다. 14병. 저 빼고 3명이서 말이에요. 한 사람당 4, 5병씩 마신 건가? 대낮부터? 정신이 좀 멍했어요. 저는 음료수 한 잔으로 2시간을 버텼고 옆에서는 맥주가 쉴 새 없이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 갈까? 응, 슬슬 일어나자.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은 나중에 카톡으로 정산하자. 엄마 A가 카드를 내며 말했죠. 응, 알았어. 정산이라 뭐 n분의 1 하겠지. 그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닭갈비 4개, 볶음밥 4개, 1인분씩 먹었으니 4명이 나눠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차에 타고 엄마들을 한 명씩 집에 데려다 줬어요. 오늘 고마웠어. 차 태워줘서. 아니에요. 저도 즐거웠어요. 마지막 엄마를 내려주고 저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고 소파에 앉았어요. 휴, 피곤하네. 솔직히 좀 지쳤어요. 술을 안 마시니까 분위기에서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더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카톡 알림이 왔습니다. 학원 엄마들 단톡방이었어요. 카카오톡 정산하기. 금액을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5,500원. 142,000원을 4명이 나눈 금액이었죠. 잠깐, 이게 맞나? 영수증 내역을 다시 봤습니다. 닭갈비 4인분에 볶음밥 4개, 72,000원, 맥주 14병, 7만원. 음식값과 술값이 거의 똑같이 나온 거예요. 나는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음료수 한 잔으로 2시간을 버텼습니다. 옆에서 맥주 14병이 비워지는 동안 말이에요. 그런데 저 술값을 똑같이 나눠내라고? 황당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휴대폰을 들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습니다. 술자리 엠빵. 뉴스 기사와 댓글들을 읽어봤어요. 같은 자리에 있었으면 당연히 내야죠. 술자리 참석했으면 n분의 1이 맞습니다. 댓글들이 압도적으로 그런 의견이었어요. 아, 그럼 나는 술을 못 마시니까 술값 나눠내기 싫으면 모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분명히 저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말했어요. 건강상 이유로 술을 못 마신다고. 그래서 낮에 밥을 먹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낮부터 맥주를 14병이나 마셨고 그 술값을 똑같이 나눠내라니. 횟집에 회 못 먹는 사람 데려가서 회값 똑같이 나눠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곱창집에 내장을 아예 못 먹는 사람을 데려가서 그 사람은 한 점도 안 먹었는데 곱창값을 똑같이 내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술은 더 명확하잖아요. 젓가락으로 한 점씩 구분하기 어려운 음식도 아니고 딱 병으로 떨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 이 엄마들의 아이들이랑 제 아이가 같은 학원, 같은 반이에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아이들끼리 이미 친분이 쌓여있는 상태였죠. 내가 여기서 싸우면 아이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닌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엄마들 사이가 틀어지면 그게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제 평판이 곧 아이의 평판이 되는 거죠. 만약 제가 지금 정산을 거부한다면? 애초에 상식과 개념이 있었다면 술을 못 마신다고 한 사람한테 이런 정산 요청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말이 안 통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입이 가벼워요. 야, 있잖아. 그 엄마 술값 내기 싫다고 난리쳤어. 이런 식으로 떠벌리고 다니면 제 아이는? 평소 같았으면 절대 참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이라는 핸디캡이 있네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35,500원. 이 사람들과는 다시 안 만나. 송금을 하고 나서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왔네요. 답장이 왔습니다. 응, 즐거웠어. 그게 끝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아무 문제의식도 없구나. 그 이후로 저는 그 엄마들과 연락을 끊었어요. 학원 끝나고 아이를 데리러 가면 바로 집으로 데려왔죠. 놀이터도 안 가고요. 아이가 좀 섭섭해하긴 했어요. 엄마, 왜 요즘 친구들이랑 안 놀아? 미안하지만 저런 엄마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비슷할 것 같아서요. 차라리 다른 좋은 친구들을 찾아주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을 못 마시는 사람도 술값을 똑같이 내는 게 맞는 걸까요?